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그 15차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챗GPT에다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었던 뼈들 중에서 사실 낱개 머리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스컬에서 지금 두 가지 큰 공간들에 대해서, 스컬에는 이제 캐비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레니얼 캐비티가 있고, 네이설 캐비티가 있고, 그 다음 오럴 캐비티가 있는데, 오럴 캐비티 같은 경우는 뒤에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가 배우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앞 시간에서 저희가 안와에 해당되는 올비트하고 네이설 캐비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크레니얼 캐비티는 뇌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안와, 올비트, 그리고 네이설 캐비티에서 나왔었던 뼈들 중에서 일부 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에서 먼저 나비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죠. 자, 나비뼈는 인체해부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사람의 가슴 구조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엑스포석이지만 여기서부터 더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비뼈, 지금 나비뼈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나비뼈는 이제, 그러면 나비뼈의 다른 말인 저평골, 한자로 된 거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지 한번 찾아보죠. 저평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죠. 네, 저평골은 인체해부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나비 접자입니다. 호접몽이라는 말, 장자에 나오는 호접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저평골은 인체해부학적에 사용되는 골반의 일부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부터 더 읽지 않겠습니다. 골반의 일부를 가리키는 뼈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로 물어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Please explain about sphenoid bone 이라고 한번 물어보죠. 네, 지난번 답이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바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넘어왔네요. 넘어왔으니 한번 물어보면 The sphenoid bone is a complex bone located at the base of skull. 영어로는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And it is often described as resembling a bat. 박쥐나 or butterfly. butterfly, 나비죠. 나비 모양을 in shape, 모양이 박쥐나 butterfly를 닮았다 라고 되어 있죠. It is situated in the middle of the skull. 그 스컬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었던 스페노이드 본 같은 경우에는 크레니얼 크레니움 혹은 세레브럴 크레니움 혹은 브레인 케이스, 뉴로 크레니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스컬의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다. 실제로 앞쪽에서부터 싱글로 되어 있는 뉴로 크레니움 중에서 앞쪽에서부터 프론탈 본, 그리고 에스모이드 본, 스페노이드 본, 아시피탈 본의 순서로 같다는 거 기억하실 테죠, 그죠? 그래서 그것의 중간 정도에 있고 towards the front and form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ranial floor. cranial floor, 이건 cranial base라고도 그럽니다. 여기 제가 밑줄을 쳐서 약간 기재를 해드리자면, cranial floor는 cranial base라는 표현으로 보통 해방용어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sphenoid bone is crucial in providing structural support to the skull and forming various important passages and openings for nerves and blood vessels. Here are some key points about the sphenoid bone. 그래서 sphenoid bone의 몇 가지 중요한 피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위치이죠. 위치는 베이스 오브 스컬에 위치하고 있고, 템포럴 anterior to temporal b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anterior to temporal bone,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데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템포럴 본의 앞쪽에 있고 아시피탈 본의 앞쪽에 있죠. 그리고 posterior to ethmoid bone 맞는 얘기고요. situated within the central part of the skull and forms the part of cranial floor. 그 뇌 바닥면의 일부, 중간 부위를 미들 크레니얼 파스라고 하는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스트럭처 해서 이 구조인데요. Sphenoid bone has a complex structure with multiple parts 해서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including a body. 스페노이드 본에는 body와 two lesser wing 두 개와 two greater wing 두 개의 greater wing과 그리고 two pterygoid processes 해서 테리고이드 날개돌기라고 불리죠. 날개돌기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윙도 날개이고 테리고이드도 날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이 뼈에는 날개가 총 6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The body of the sphenoid bone forms the central portion, 가운데 부분을 이루고 while the lesser and greater wing extends laterally from the body. 그래서 body로부터 lateral, 가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The lesser wings form part of the anterior cranial fossa. anterior cranial fossa. cranial fossa라고 하는 부분이 cranial base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쓰이는데 anterior cranial fossa가 있다면 posterior cranial fossa도 있고 middle cranial fossa도 있죠. 그것이 cranial cavity의 바닥을 이루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reater wing은 middle cranial fossa. greater wing이 훨씬 크기 때문에 middle cranial fossa를 이루는 부분이 대부분 크죠. pterygoid process extend inferiorly 아래쪽으로 뻗어 있고 어디서부터 from the body and are involved in the attachment of the muscles of mastication 해서 여기에 중요한 pterygoid muscle, internal pterygoid muscle과 external pterygoid muscle이 있는데 그것들이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foramina and openings에서 the sphenoid bone contains several important foramina and openings that allow the passage of the nerves and blood vessels라고 되어 있고요. These include optic canal.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optic canal 뭐가 지나다닌다고 했나요? optic nerve가 지나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uperior orbital fissure. 여기에는 꽤 많은 게 지나다녔었죠. 3, 4, 5번의 일부하고 6번, 5번의 디비전 1하고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신경이 주로 지나다닌다고 했고, foramen rotundum이라고 하는 거, foramen ovale 해서 그 정원공 혹은 난원공이라고 해서 foramen rotundum과 foramen ovale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멍증이죠. 그리고 foramen spinosum이라고 해서 그 뇌막에 들어가는 동맥이 들어가는 그 구멍도 있고요. 그 외 foramen lacerum도 이루고 있습니다. function에서 기능을 따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sphenoid bone serves several important functions in the skull 해서 it provides structural support and helps to form the base of cranium 해서 기본적으로는 크레니엄의 베이스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가적으로 it houses and protects the delicate structures such as the optic nerve and internal carotid artery 해서 optic nerve 시신경하고 시각신경이랑 그 다음에 internal carotid artery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Sphenoid bone also plays a role in forming the orbit of the eyes and the nasal cavity. nasal cavity의 일부랑 오빗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임상적인 중요성은 can involved in various pathological condition 여러 가지 병 증세에 포함될 수 있는데 fracture가 뭡니까? fracture는 골절이죠. 뼈가 부러진 것을 얘기합니다. 뼈가 부러진 걸 얘기하고 due to trauma는 외상이고요. tumor는 종양이죠. and developmental abnormality 해서 그 발달 장애 일종의 기형 같은 걸 의미합니다. disorders affecting the sphenoid bone or the structures it houses can lead to symptoms such as visual disturbance. 시신경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 fracture라든가 발생했다면 visual disturbance, 시각 장애가 올 수 있겠죠. headache, 두통, 그리고 neurological deficit에서 신경학적인 증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Overall, 전반적으로 봤을 때 sphenoid bone is a vital component of the skull, contributing to its structure, stability, and protection of the important neurological and vascular structu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제너럴한 묘사이니까요. 우선 이 정도 읽었으면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찝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피노이드 본의 경우에는 크레니얼 플로어 혹은 크레니얼 베이스 혹은 크레니얼 파사를 주로 이루는 곳은 미들 크레니얼 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스피노이드 본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 중간에 바디를 중심으로 레서 윙, 그레이터 윙 그리고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요렇게 있고요. 레서 윙과 그레이터 윙 사이에 있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피리어 오비털 피셔, 오빗의 바닥 중에서 위에 있는 피셔가 되고, 그 다음 그레이터 윙과 맥실라, 네, 상악골, 위턱뼈와의 사이가 인피리어 오비털 피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에는 머슬스 온 마스티케이션이라고 하는 저작근들 중에 일부가 주로 붙게 됩니다. 뭐 물론 그것만 붙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근육들도 좀 붙어 있죠. 그래서 포레미나하고 오프닝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앞티커넬이라고 하는 시신경이 나오는 것과 제가 지금 밑줄 비슷하게 이렇게 커서로 만들었고요. 수피리 오비털 피셔 있고, 그 다음 인피리 오비털 피셔는 스페노이드 본 하나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맥실라하고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틈이죠. 그리고 포레이먼 로튼듬 오베일 스피노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특징적인 구조가 어디에 앞서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레이터 윙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포레이먼 라스룸이라고 하는 구조를 다른 뼈와 함께 이루게 됩니다. 펑션과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는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앞에서 보셨던 내용을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이드 보온을 치면 아래와 같이 나오겠네요. 스페노이드 보온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뉴로크레니움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시는 게 사실은 이해가 빠르실 걸로 생각이 되어서, 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핑크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스페노이드 본이고요. 네, 이것은 레터럴 뷰이죠. 여기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큰 날개, 그레이터 윙에 해당됩니다. 스페노이드 본에. 그레이터 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보셨을 스컬에서 일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뼈를 떼내서, 이 스컬에서 떼내서 낮게 인디비주얼하게 본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림이 바로 밑에 있는데요. 네, 이 그림은 그레이 어네토미에 해당, 그레이 어네토미, 네, 헨리 반 다이크 카터가 그린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인데 100년 전에 그린 거라서 사실 저작권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스페노이드 본을 위에서 아래로 보는 형태의 그림을 보시게 되는데 매우 복잡한데요. 대충 나비처럼 보이시나요? 자, 그럼 큰 날개랑 작은 날개를 찾아보도록 하죠. 어디가 큰 날개죠? 네, 잘 보면 이미 쓰여 있는데 그레이터 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erebral surface라고 적혀 있죠. cerebral surface라는 건 뭐예요? 네, 뇌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뇌면이 됩니다. 즉 지금 이 그레이터 윙이라고 하는 것 위에 제거를 해서 그렇지 원래는 뇌가, 특히 되뇌가 cerebrum이 놓여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뇌가 놓여있는 파사 혹은 플로어를 세 개 앞, 중간, 뒤로 나누었을 때 엔테리어, 미들, 그리고 파스테리어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가 주로 미들 파트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작은 날개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이 그림에는 스몰 윙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레서 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스몰 윙은 예전에 쓰던 표현이 되겠죠. 이 스몰 윙이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시는 건 뭐냐면 나비가 있을 때 나비 앞과 뒤, 네, 전후로 보았을 때 이 나비뼈의 모습에서는 나비의 앞쪽에 작은 날개가 있고 뒤쪽에 큰 날개가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실제 우리가 꽃 주변을 날아다니는 봄에 볼 수 있는 그런 나비와는 날개의 위치가 일반적으로는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스몰 윙 같은 경우는 앞선 그 그레이터 윙하고 달리 엔테리어 크레니얼 파사의 형성에 일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위치에 관해서는 나중에 뇌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짧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레서 윙 자체에 구멍이 있죠. 레서 윙 위에 있는 이 구멍 두 개, 이 두 개를 앞틱 커넬이라고 그러죠. 앞틱 커넬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앞틱 너브가 지나다니는 거죠. 이 앞틱 너브는 뇌에서 브레인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요? 네, 안와로 들어가서 눈알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시각 정보, visual information을 뇌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온 다음에 이 양쪽 커넬 사이에 온폭한 그루브가 있는데 그루브는 다른 말로 썰커스라는 표현도 쓰고요. 여기에서 좌우가 서로 교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 같은 경우에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있을 때 오른쪽 눈이 보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정보가 서로 교차되어서 브레인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물론
그 중에서 교차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주얼 패스웨이. 비주얼 패스웨이에 관해서는 저희 수업 마지막 시간에 짧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레서 윙 자체에 있는 구멍은 앞틱 커넬인데 반해서 레서 윙과 그레이터 윙 사이에 있는 틈새가 있어요. 이 틈새는 피셔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 부르게 되고, 이것은 이제 위에 위치하는데, 어디에 위에? 안와 오비트 내에서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superior orbital fissure라고 하게 되는 부위이고, 이걸 지나가는 중요한 구조물을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3, 4, 5에 1, 6 이렇게 외우실 수 있는데, 그것은 크레니얼 너브를 아실 때의 얘기이고, 주요한 신경 4가지가 지나다니게 됩니다. 이 신경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한다? 눈알을 움직이는 일을 하거나 혹은 눈의 일반 감각, general sensation을 담당하게 됩니다. 3, 4, 6번 신경이 눈알을 움직이는 신경이고요. 5번의 첫 번째 디비전에 해당되는 신경이 눈의 일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 되죠. 그리고 큰 날개, 그레이터 윙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큰 게 3개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앞에 있는 구멍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면 쪽으로 향하게 돼 있고, 이것을 프레임은 로툰듬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원형공이라고 정원공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요.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은 오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 모양으로 생겼죠. 이것은 타원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벌 쉐입의 큰 구멍이 생깁니다. 대개는 프레임은 오베일이 프레임은 로툰덤보다 좀 더 크죠. 그리고 그 뒤에 프레임은 스피노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2개하고는 조금 다르게 얘는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지나가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2개는 아까 주요한 그 신경 중에 제가 5번에 1번이라고 그랬는데 5번에 2번과 3번이 지나다니는 구멍이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텐데, 따라서 superior orbital fissure에는 5의 1번, 이때 말하는 5라고 하는 것은 크레니얼 너브의 5번째 해당되는 트라이제미널 너브를 얘기하는 것이고,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첫 번째 것, 그 디비전을 옵탈믹 너브라고 그러는데, 그게 위에 있는 superior orbital fissure로 지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에 있는 포레임은 로툰덤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지나다닌다? 두 번째 디비전이 되는 맥실라리 너브가 지나다니게 되고, 포레임은 오베일에는 맨디빌라 너브가 지나다니게 되고, 요 3가지 너브를 합쳐서, 이 3가지 너브가 합쳐진 트렁크를 트라이제미널 너브라고 합니다. 트라이제미널 너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3차 신경이라고 해서, 혹은 뭐 3차 신경통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얘기할 때 3차 신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3차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겠지만, 쌍둥이 차자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3개의 아주 굵은 신경이 이 나비뼈를 통해서 이제 그 크레니얼 캐비티 내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테리고이드 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판때기죠. 판때기가 되고, 테리고이드라고 하면 날개의 형용사입니다. 윙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도 나왔다시피 레서 윙, 그레이터 윙,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모두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것은 실제로는 크레니얼 캐비티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 되게 아틀라스라고 하는 것을 그리게 될 때 한 그림에서 많은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그 덜 입체적이지만 약간 이렇게 포지션 자체를 그 3차원 형태에서 정확히 볼 수 없는 것들을 조금 늘려서 그리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아주 정확히 위에서 봤다고 하면 밑에 있는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는 잘 보이지 않아야지 정상인데, 그것을 같이 그려 놓았습니다.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랑 그리고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라고 해서, 보다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미디얼이고 바깥쪽에 위치한 것이 레터럴이죠. 여기에 이제 주로 붙는 근육이 여러 가지 종류가 붙는데, 주로 붙는 근육의 이름이 바로 테리고이드 머슬이고, 이 테리고이드 머슬은 나중에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드리게 되겠지만, 머슬스 온 마스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저작근,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땐 씹기 근육들이 붙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그 뇌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cerebral surface, 여기 있는 스페노이드 본의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서는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는 안장처럼 생긴 온폭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터키식 안장이라고 해서 셀라 터키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안장에는 뭐가 놓이게 되느냐? 뭐가 놓이게 될까요? 네,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죠. 뇌하수체라고 하는 것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추이터리 글랜드가 되겠고요. 피추이터리 글랜드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안장이 되겠고, 이것의 양쪽으로는 보면은 캐로티드 그루브라고 하는 부분에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죠. 이 지나다니는 길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굉장히 굵은 아테리다 보니까 그 고랑이 생겨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루브 4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혹은 캐로티드 그루브, 캐로티드 서커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나비 모양의 뼈를 지금 보시게 되었고요. 이 앞쪽에는 레서윙의 앞쪽에 뾰족한 부분을 에스모이드 스파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에스모이드 본이 붙게 되어 있죠. 이어서 에스모이드 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explain about ethmoid bone. 네, 보시면 위치, 에스모이드 본은 미드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양쪽 오빗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다음 네이절 캐비티 상방에 위치하고 있죠. 뭐 삼각 형태의 배열로 본다면 오빗, 양쪽 오빗과 네이절 캐비티 삼각형의 사이에 위치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스페노이드 본보다는 앞쪽에 있고요. 네이절 본보다는 뒤쪽에 있죠. 그 형태는 several parts,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먼저 perpendicular plate, 수직판이죠. 지난번에 배우셨었죠. 이 수직판은 뭘 형성하는데 관여한다? 네, 네이절 septum을 형성하는데 관여하죠. 그리고 크리브리폼 플레이트, 지난 시간에 나왔죠. 뭐죠? 채판이라고 해서 올팩토리 너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스모이드 레비린스라고 해서 이 레비린스는 미로라는 뜻이죠. 에스모이드 본 자체는 벌집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벌집뼈라고 하는 것 자체 어원이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구멍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있는 미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투 레터럴 매스라고 해서 옆쪽으로 이렇게 레터럴 쪽으로 벌어져 있는 것, 펼쳐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펄펜디큘러 플레이트는 네이절 septum의 superior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이절 캐비티를 left and right side로 양분하고 있죠.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는 매우 얇은 수평판인데요. 이것이 네이절 캐비티의 루프, 천장을 형성하고 있고, 작은 퍼포레이션들, 올팩토리 포라미나죠. 혹은 크리브리폼 포라미나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올팩토리 너브에 지나다니는 경로가 됩니다. Ethmoidal labyrinth는 consist of thin scroll-like structure called ethmoidal concha 해서 ethmoidal concha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superior middle 사이에 있으면서 그 면적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ateral mass 자체에는 ethmoidal cell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오비트의 그 안쪽 월, 미디얼 월 같은 것들, 그리고 네이절 캐비티의 레터럴 월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 자체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과 임상적인 중요성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것을 짧게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죠. 좀 전과 동일한 그림에서 에스모이드 본을 굳이 찾으면 여기 앞쪽에 약간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실제 옆면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런 형태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에스모이드 본을 실제로 이제 앞에서 보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네, 이 그림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레비린스라고 하는 것은 이 레터럴 매스 자체에서 이렇게 생겨져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간에 보면 중교를 이루고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펄펜디큘라 플레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려 있는 콩카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수피리어 네이절 콩카랑 인피리어 미들 네이절 콩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수피리어 네이절 콩카하고 미들 네이절 콩카의 경우에는 독립골이 아니라 세퍼레이트 본이 아니라 여기 에스모이드 본에 달려있는 구조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인피리어 네이절 콩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따로 뼈로 구분할 수 있어서 스컬의 개수를 쓸 때 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크리스타 갈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닭벼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뇌면 쪽으로 들어가 있는 면이고 요곳의 양쪽으로 크리브리폼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위에서 본 모습은 어떻게 됐나? 네, 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서 크리브리폼 플레이트가 있고 중간에 방금 보셨던 닭벼슬에 해당되는 크리스타 갈리가 있고 퍼펜디큘러 플레이트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건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뼈의 이름이 벌집뼈인 이유가 이 속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에어셀들 공간이 많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옆면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네, 이렇게 옆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펄펜디큘러 플레이트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여기에 이제 수피리어 콩카랑 그 밑에 달려 있는 인피리어 콩카가 사실 보입니다. 보이고, 네, 이런 식의 형태로 생겼고 이 위에는 지금 제 그 돋보기가 더 왔다 갔다 하는 이 위에는 크리브리폼 플레이트가 아무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생긴 뼈가 에스모이드 본이고 이 에스모이드 본의 뒤쪽에 붙어 있는 뼈가 어떤 뼈라고요? 네, 스페노이드 본이죠. 그리고 앞쪽에 붙어 있는 뼈가 프론탈 본입니다. 이 뼈들은 모두 뉴로크레니우에 네, 브레인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죠. 브레인과 접촉하고 있으면서 싱글로 존재하니까 어떤 거다? 따라서 네, 센터 라인, 즉 미드 라인, 미드 세지탈 라인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뼈들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